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한 전 대표는 침묵을 깨고 지도부 압박에 나섰는데 장 대표 복귀가 늦어지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로 친한계 원외위원장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한 전 대표 지지자 소통 창구를 통해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며 직접 힘을 실었습니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걸 막기 위해 모인 거라며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 단식 기간 침묵하던 한 전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내면서 당 안팎의 시선은 다시 징계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이 곧바로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오를 걸로 예상됐지만 장 대표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 의결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표가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을 사실상 최고위원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며 한 차례 의결을 미뤘지만 한 전 대표는 끝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다시 지도부로 넘어간 가운데 지도부는 제명 강행 기류가 강합니다. 장 대표 단식 기간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범보수 인사들이 집결하며 당내 주도권을 잡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범여권이 뭉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모양새는 부담입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상황.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 기각이 맞물리며 계파 갈등은 다시 격화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친한동훈계 인사의 각종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무감사를 고리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분출하는 모양새인데 장동혁 지도부 행보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과 일부 당원을 파시스트, 망상 환자로 지칭한 김 전 최고위원의 방송 발언을 해당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다고 즉각 반발했고 친한계에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중간 결과 발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친한계 지적에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보호 가치가 있어야 개인정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임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내 고름을 짜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을 임명한 장동혁 지도부에 잇단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당 안팎 우려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원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야 한다고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는데 장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 재선의원 모임에서도 당명부터 바꿀 때다, 진단을 회피하면 필패한다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이른바 친한계 중징계 권고를 둘러싼 내용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차라리 나를 직접 겨누라고 나서며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른바 한동훈 쳐내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 한 명이 가장 무섭다는 장동혁 대표의 징계 두둔 발언이 촉매가 된 건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곧장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은 이를 징검다리 삼아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직접 나서 자신을 직접 겨누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 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도둑질엔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친한계 반발에 맞섰습니다.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대변인도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 당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국면 한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판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전 대표를 만나 힘을 싣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가 요동치는 모양새. 이딴 잡음 속 장 대표 리더십 문제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장 대표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책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표님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석인 당 윤리위원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도태우 변호사가 거론된다는 설도 나왔는데 당은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회 차원의 제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외형적 명분을 갖추려는 시도로 읽히는데요. 여전히 일촉즉발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제명 결정을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 뒤로 미뤘습니다.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윤리위의 소명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제명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한 전 대표를 압박함과 동시에 당 윤리위의 절차적 하자 논란을 불식시켜 정당성을 얻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즉각적인 파국은 피했지만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다. 중진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발언대에 올라 징계가 과하다고 입을 모았고 징계 철회와 한 전 대표의 사과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상황이라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의 제명 철회와 한 전 대표의 송구하다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징계 확정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 정치적 봉합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파국을 피할 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제명의 표면적 이유는 당원 게시판 사태지만 그 배경에는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간 대립이 이어지던 2024년 11월 터진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비상계엄 국면을 지나며 두 사람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 제명 사태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호선이나 윤민우 씨가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벌어진 윤한 갈등 대리전에 당원들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뺄셈의 정치라며 장 대표를 비판하자 고성이 튀어나왔고 자리를 뜨는 신동욱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한 전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흥분하지 말라며 다독인 걸로 전해졌는데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탈당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치적 결단을 후순위로 남겨놓았을 뿐 향후 상황에 따라 친한계의 집단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일주일 전 쇄신안이 무색하게 극한 갈등에 빠져든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는 이제 재심 청구 최종 시한이 어제였잖아요. 네.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26일 날 결정 안 할 거로 봐요. 아마 의제도 안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날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일을 단식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복하는 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이 안건을 처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죠. 오히려 그게 명분이 돼서 26일 처리는 안 할 거예요.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되면 자꾸 한동훈 대표의 입지만 좁아지는 거죠.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고 압박도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 대표의 지지도 단식으로 인해서 당내 결속도 하고 장 대표에 대한 지지 그림력 강화는 점점 세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거는 단식 중에 한 전 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찾았더라면은 장 대표를 위문했더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의 서로 징계가 처리돼도 징계안이 처리돼도 한 전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라는 공간들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는 났을 텐데 그래서 저는 개도 구록도 다 잃은 이번에 그 좀 약간 패착이 아니었나 싶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의도에 10년 만에 복귀했다는 건 의미가 상당한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이렇게 약간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귀환함으로써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차지한 그 효과 이외에도 보수가 새롭게 나가야 할 결집의 방향들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쌍특검은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저는 굉장히 의외로 얻은 정치적인 망회의 소득이 많다. 다만 또 여권도 야당 대표의 저런 처절한 단식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대한 호응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점은 정치가 너무 비정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좀 앞으로 감내해야 될 정치적 부담으로 생각돼요.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죠. 단식 현장에 와서 멈춰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알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모습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당혹스러웠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쌍특검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바꾸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즉각 단식을 해제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단식 자체를 중단한 건 본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장동욱 전 대표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일반인이 알지 모르는 특수한 두 사람 안에 아주 감정적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 현역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지금 장동혁 대표 깍듯이 모셨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으로 당대표를 한동훈을. 근데 지금 위치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 권력관계야말로 상하관계 역전될 때 미묘한 그런 그 감정적인 뭔가 앙금이 있거든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그것도 아직 여전히 납득을 못하는 국민의힘 당 주변에 정말 한동훈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워낙 오래전부터 연말부터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최대 과제가 연말 연초에 한동훈은 완전히 축출이다라는 얘기를 워낙 오래전부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결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7대3 정도는 오늘 수치 좀 많이 얘기하시네요. 예, 오늘은 좀 수치로 말씀드리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보는지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봅니까? 축출 가능성을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정도? 저는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징계안은 언젠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계안 처리 가능성 90%, 네. 70%. 예. 그게 그럼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높다는 건데 예. 징계 가능성이. 예, 알겠습니다. 진행까지 해주시니까 저희가 예. 다음 질문해 주시죠.